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제4부 용의의 전쟁. 일본군 진지 한가운데로. 달과 별이 함께 약속이나 한 듯 떠오르지 않는 이 밤, 일본군 진지를 에워싸고 있는 붉은 소나무 숲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지를 쏘아보고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용의의 눈입니다. 어두워지기 전 이곳에 도착한 용의는 벌써 몇 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고 진지를 관찰 중입니다. 눈 대중으로 세어본 군인만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예상보다 많습니다. 일렬로 늘어서 있는 막사 중 여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막사는 중앙에 있는 7번째 막사이고 그 앞에는 경비병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막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700부대의 탄약과 총과 폭약을 보관하고 있는 무기창고입니다. 용의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미끄러지듯 흘러내린 굵은 땀방울이 부릅뜬 용의의 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지를 노려보고 있는 용의의 눈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재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과 첫 번째 막사 간의 거리, 두 번째 막사와의 거리, 막사와 막사 간의 거리, 이 모두를 눈대중으로 재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있는 중입니다. 용의는 과연 100명도 넘는 군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라는 걸까요? 마지막까지 남아 술을 마시던 한 무리의 병사들이 비틀비틀 본인들 막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일본군 진지가 조용해집니다. 쥐죽은 듯 조용해진 그곳에서는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타오르던 모닥불의 불씨마저 꺼지자 잠든 진지를 완벽한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숲속 용의의 눈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의는 아직도 미동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던 아쯔이가 여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막사 안으로 조용히 들어섭니다. 순이. 빼곡히 누운 틈새에서 칼잠을 자던 순이가 눈을 뜹니다. 아쯔이의 달덩이처럼 동그란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쉿. 놀란 순이가 행여 소리를 지를까 두려워 아쯔이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와. 아쯔이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순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옆에서 자던 정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이에게 묻습니다. 언니 어디가? 상관 말고 눈 감아라. 눈 감아. 어서. 당황한 아쯔이가 최대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정화를 위협합니다. 아쯔이의 위협에 정화가 이내 입을 다물고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순이는 아쯔이를 따라 나섭니다. 아쯔이는 순이의 오른팔을 꽉 잡은 채 말없이 막사 빈터를 가로질러 갑니다. 어둠 속에 끌려가는 순이는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쯔이의 재촉에 주눅들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라 잠잠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칠흑같은 어둠에 가려 밤하늘의 엄마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둠 건너편에서 자신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순이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거쳐가든 결국에는 엄마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일본군 진지에서 벗어난 아쯔이와 순이가 외곽에 펼쳐져 있는 장군 풀밭 어귀에 이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풀밭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밤색 장군 풀들이 저마다 얼굴을 들고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키 큰 장군 풀들의 얼굴 아래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노란색 꽃들이 목도리처럼 감겨 있습니다. 그제야 아쯔이가 움켜쥐었던 순이의 팔뚝을 놓더니 숨을 몰아쉽니다. 걸어오는 동안 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참았던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쯔이가 순이에게 말합니다. 순이상,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가지오님이 이 장군 풀밭이 끝나는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쯔이의 입에서 반가운 가지오라는 이름을 들은 순이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오님이 지금 순이상을 구하려는 것이다. 다른 군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 아쯔이가 순이를 재촉해 장군 풀밭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불화살 한 개가 일본군 진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진지 근처의 붉은 소나무 숲에서 발사된 불화살은 포물선을 그리며 다케모노 중자가 잠들어 있는 장교 천막 위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휙 곧 이어서 1개, 2개, 3개 아니 10개가 넘는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가는 불화살들이 마치 어둠을 가르며 날아오는 황금빛 용 같습니다. 불화살들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술 취한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 위로 떨어집니다. 불화살을 맞은 천막들이 순식간에 불더미로 변합니다. 불타오르는 천막들로 갑자기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붉은 소나무 숲 언저리에서 마지막 불화살을 쏘아 올린 용의가 엽총 2자루를 양손에 꼬나든 채 불타오르는 일본군 진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휙휙 미끄러지듯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먹이를 덮치는 맹수처럼 거침없습니다. 용의가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불화살이 탄약과 폭약 등이 보관되어 있던 12번째 천막 위로 떨어집니다. 쾅. 일본군 무기 창고가 폭음과 화염에 통째로 찢겨 날아갑니다. 불붙은 탄약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군 풀밭을 중간쯤 건너온 순이와 아쯔이가 발걸음을 멈춘 채 활활 타오르는 일본군 진지를 바라봅니다. 핑, 피웅. 제멋대로 터져나가는 탄약들이 밤하늘에서 불꽃놀이를 펼칩니다. 잠자다가 불벼락을 맞은 병사들이 막사 밖으로 혼비백산하여 튀어나옵니다. 뛰쳐나오는 몇몇 병사들의 옷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총을 집어들고 나온 병사들도 있지만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총을 쏘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아무렇게나 쏘아대는 병사들의 총소리와 몸에 붙은 불을 끄려는 병사들의 비명이 진지에 가득합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엽총 2자루를 꼬나든 용의가 일본군 진지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불에 활활 타오르는 천막들을 지나 여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천막으로 달려나갑니다. 용의를 발견한 일본군 병사들이 총을 겨눌 새도 없이 용의의 엽총이 먼저 불을 뿜습니다. 병사 한 명이 고꾸라집니다. 이내 다른 손에 들려있던 엽총도 불을 뿜고 또 다른 병사 한 명이 뒤로 나자빠집니다.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용의 앞으로 날이 시퍼렇게 선 일본들을 뽑아든 군인이 막아섭니다. 바로 700부대의 지휘관 다케모노 중좌입니다. 다케모노를 발견한 용의는 양손에 든 엽총을 던져버리고 내달리던 속도 그대로 탄력을 받아 훌쩍 다케모노를 향해 몸을 날립니다. 어른 키보다 높게 뛰어 그 뛰어오른 높이보다 3배는 더 날아가는 모습은 그 옛날 엄덴의 어미소를 물고 호랑이 마을 담벼락을 뛰어넘던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당황한 다케모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용의를 향해 일본도를 휘두릅니다. 쉿! 날이 바짝 선 일본도가 허공을 가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다케모노의 일본도는 허공만을 갈랐을 뿐입니다. 용의의 단검은 이미 다케모노의 목을 뚫고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대일본 제국 700부대장 다케모노 중자는 억소리 한번 지르지 못합니다.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다케모노의 몸이 썩은 막대기처럼 땅바닥에 허물어집니다. 다케모노를 일격에 쓰러뜨린 용의가 일본군 진지의 막사 중 유일하게 불화살 세례를 받지 않은 7번째 막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입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나무문을 부수고 용의가 막사 안으로 뛰어듭니다. 병아리들처럼 구석에 몰려앉아 울고 있던 힘없는 여인들이 급작스러운 용의의 출현에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순이야! 순이야! 용의가 큰 소리로 순이를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몰려 앉아있는 여인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살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후면 사태를 파악한 일본군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다급해진 용의가 다시 외칩니다. 순이야! 나야 용의! 널 데리러 왔어.
저기 저쪽으로 갔어요. 일본군이 들어와서 끌고 갔어요. 제5부 백두산의 안개 속으로. 안개에 휩싸인 백두산. 콸콸콸. 일본군 병사가 돌바닥에 누워있는 순이의 얼굴에 수통에 물을 붓습니다. 열에 들뜬 순이가 조금이나마 의식을 되찾습니다. 눈앞에 이케다 중자와 일본군 병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신들이 사살한 자가 용의가 아닌 가지오 대위라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이케다 중자가 순이의 가녀린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조선놈은 어디 있나? 이케다가 묻습니다. 순이는 대답이 없습니다. 철석. 이케다는 주저없이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순이의 뺨을 때립니다. 용이란 놈은 어디 있나? 이케다의 군홧발이 순이의 아랫배를 걷어찹니다. 배를 걷어차인 순이가 헉소리도 못 내고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쓰러진 순이의 얼굴 위로 이케다의 군홧발이 날아오는 바로 그 순간 바위를 쪼개버릴 듯한 포효가 들려옵니다. 뒤돌아보니 반쯤 남은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용이가 이케다를 향해 곧장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용이가 달려오며 내지르는 성난 소리에 온 산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당황한 병사들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병사들이 쏜 총알이 용이의 배와 어깨에 명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용이는 돌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돌진하는 용이가 가슴에 품은 노란 만병초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흩어집니다. 하늘에 떠있던 새끼제비가 재빨리 노란 꽃잎 한 장을 낚아챕니다. 피투성이가 낸 용이의 손이 이케다의 목을 잡는가 싶더니만 상처 입은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잃고 휘청합니다. 탕, 타당. 일본군 병사들의 총구에서 다시 한번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용이의 성한 오른쪽 다리에서 붉은 피가 튑니다. 용이가 또 한 번 크게 휘청합니다. 용이가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순이를 바라봅니다. 순이도 용이를 바라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둘이 마주친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용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엄마 별에서 기다릴게. 그래, 꼭 찾아갈게. 위태롭게 휘청거리던 용이의 몸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 아래에는 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풍덩. 끈 모르고 떨어지던 용이를 고요한 천지가 품어줍니다. 용이를 품은 천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가 싶더니 바람이 불며 봉우리 틈새로 서서히 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끼 제비가 창공으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저 아래 보이는 낭떠러지 옆으로 난 좁은 길로 이케다 중자를 비롯한 일본군들이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순이를 업고 내려갑니다. 순이를 업은 병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순이의 어깨가 출렁거립니다. 가냘픈 어깨가 출렁거릴 때면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립니다. 그들은 가여운 순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용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백두산은 안개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뿜어져 나온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백두산 꼭대기를 덮어버립니다. 천지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습니다. 순이도, 용이도, 일본군도, 새끼제비도, 더 이상 아무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